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더수학과학학원 과학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김태진입니다. 이제 예비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과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2학년 때 이제 아직 그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뭘 선택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대비거든요. 저는 보통 아이들이 1학년 때 내신을 좀 이렇게 망친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엄마 어차피 나는 수시는 힘들 것 같아. 정시를 갈게. 준비를 할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시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치열하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걸 하려고 하지 먼 훗날에 있는 거를 대비를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2학년 때 내신이 5등급이 나오든 6등급이 나오든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지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노하우가 생겨요. 저는 3학년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저도 이제 그 지금 예비 3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내신 대비 내일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이제 온 건데, 이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은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선생님, 이번 내신은 이번 생에는 망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학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학년 때 내신 4등급, 5등급 받았던 아이들도 스카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지금 매년 스카이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절반은, 한 절반 정도는 1학년 때도 잘했어요. 1학년 때 잘했던 아이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깨우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빡세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건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3학년 때부터 빡세게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죠. 그때부터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게 이제 타고난 경우 성격도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 풀고 틀렸어. 그리고 해설지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오답 체크하고 넘어가.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실력 안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가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풀고 이해가 됐어. 틀렸는데 다시 보고 고쳤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풀이 과정만 이해가 되는 거는 쓸모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능적으로 막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못 참고 막 찾아보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와서 3학년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거고, 그래서 대학교 잘 가요. 근데 그렇게 타고난 아이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진짜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할 때가 언제예요? 내신 기간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중간고사 대비 한 달, 기말 한 달. 이렇게 한 달. 그래봐야 1년에 4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내신 대비를 빡세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내신을 위해서 또 빡세게 공부하고, 그런 어떤 노하우가 쌓이면은 본인만의 어떤 그 공부 방법이 생기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자기가 이제 실력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 한 70-8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겨울방학 1월, 2월, 고3 올라가는 1월, 2월 요때 올라간 실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고3 실력의 대부분이. 저는 겨울방학 때 그 실력을 쌓아 올리기 위한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2학년 내신은.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이 나오든 6등급이 나오든 개의치 않아요. 무조건 열심히 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2학년들한테 내신을 무조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빡세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신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어머니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서, 저희가 내년 6월쯤에, 그러니까 보통 학교가 한 2학기 정도가 되면서, 2학기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3학년 추가목을 선정을 해요. 물론 나중에 가서 바꿀 수도 있지만은 선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난 수능을 뭘 선택하지? 요 고민하는 시기가 요 2학기 이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쯤에 제가 2학년 아이들 설명회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때는 요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수능에서, 그리고 3학년 때 내신 추과목은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탐구 과목에서 점수 산출 방식이, 그러니까는 그 표점이죠. 표준 점수 그 산출 방식이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난이도와 학생 수준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표점이 높은 과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했을 때 표점이 높을까요? 표점이 낮을까요? 그렇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 표점이 높게 나옵니다. 표준 점수가. 근데 이 문제는 난이도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과목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들 대부분이 물리 어려워. 물리가 일단 제일 먼저 나와요. 과목의 난이도가 아니라 그때의 시험 문제 난이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이 쉽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해 지구과학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는 그해 수능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이 학생 수준이에요. 이 학생 수준이란 건 뭐냐면은 표준 점수라는 게 자기 점수가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때 평균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면 평균이 낮으려면은 못하는 학생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못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냐? 아시는 분? 지구과학, 생명. 요 두 가지예요. 못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제일 낮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도 생명, 지구과학을 선택해요. 그래서 평균이 생각만큼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올해 그 수능 컷을 보면요, 1컷은 물화생제가 다 47이에요. 한 문제 틀려요, 한 문제. 50점 만점에서 3점짜리 한 문제예요. 물화생제가 다 1컷은 47이고 2등급 컷은 화학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화학이 41점. 그리고 물리 생명이 42점, 지구과학이 44점이에요. 이 컷은. 그러면 세 문제 틀리면 3등급이라는 얘기죠, 지구과학. 그러면 학생 수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유리하긴 한데 이거를 과연 그 상위권 아이들이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도 같이 몰려요. 같이.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신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풀면은 그래 내가 못해도 1등급 원저리까지 가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죠. 2학년 때. 그래야지 선택할 때 자기가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자신 있는 과목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이들 그냥 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 생지나요. 근데 생명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외우면 될 것 같지만 외우면 망하는 과목이 생명이에요. 지구과학도 내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 졸업생들이 지구과학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의문사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틀렸는데 왜 틀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과학 20문제를 30분, 그러니까 과탐은 20문제 30분인데 20문제를 다 푸는데 15분이 안 걸려요. 지구과학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몇 번 반복해서 다시 푸는데 아이들 표현으로는 답을 고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풀 때 이게 답이다라고 너무 확신을 하고 풀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풀어도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나올 때는 지구과학 그래 내가 실수해서 한 문제 틀렸을 수는 있지만 뭐 거의 다 맞았겠구나라고 하는데 3등급도 그래요.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다 생지 가니까 나도 생지. 물리 힘들고 화학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게 생지니까 생지 가서 그냥 밑에 그냥 균형 조절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2학년 때 내신을 빡세게 공부를 해서 자신 있는 과목을 찾아내고 자신 있게 그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은 수능 때 어느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이제 표준 점수가 요런 그 요인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은 유리하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도 같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년때 더더욱 더 내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바탕 내신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일반적인 학교는 물화생지 중에 이제 3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교는 4과목을 다 선택하고 부흥고는 4과목 중에서 3과목 선택할 4과목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집중 이수제 학교가 이게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한참 이제 유행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학이면은 화학을 원래 1년 과정인데 1학기 때 한 학기 때 끝내버리는 거예요. 물리 1년 과정인데 한 학기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 이수제인데 이게 한 2년인가 3년 정도 유행을 타다가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너무 원성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폐지가 됐어서 학교에서는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군포고는 이제 올해 발표된 게 내년 1학기 때 생명과 화학을 1학기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2학기 때 배운대요. 그러면은 아까 수능 선택 과목에 생지가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생명을 수능 선택한 아이들은 1학기 때 생명을 빡세게 공부해서 좋은데 2학기 때 안 배워요. 그럼 2학기 때 안 배우는 생명을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해요, 어머니. 수학 공부하기 바빠요. 막 치여요, 어머니. 못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1년짜리를 한 학기 때 배우니까는 당연히 실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공부하는 양이 배가 돼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수능 때 생명을 선택을 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양여고가 내년부터 과중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내년에 1학기 때 물리학하고 생명과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2학기 때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하는데 수능에서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유리하겠죠. 한 학기 동안 1년치 과정을 빡세게 하고 바로 이어서 겨울방학 때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물리나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불리한 거예요. 저는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는 이 주변 학교가 다 유행을 하다가 다 이제 없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군포고가 악명이 좀 높은 게 얘네는 이제 시험 범위나 또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과목도 조금 다른 주변 학교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모 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은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 군포고 학생들이 없었고 모 학원에서는 일부 학원에서는 군포고 아이들 아예 안 받았어요. 섞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안양여고 아이들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물리하고 생명과학을 1학기 때 한다? 그럼 겨울방학 때 진도를 빨리 뺄 수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내신 대비는 뭐 얼추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학기 때 화학과 지구과학을 해야 되는데 지구과학 혼자 한다 치더라도 화학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정말 아이들이 이번에 수능 선택 과목에서 인원수 제일 적은 게 화학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럼 화학을 2학기 때 내신을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1단원부터 나가야 돼요. 그런 학원은 없어요. 여름방학 때 1단원부터 나간다? 고3도 그렇게는 아니에요. 고3도. 그러니까 지금 안양여고 아이들은 지금 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학원에서 배웠는데 나가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물리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안양여고 반을 요일을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고 딱 하나만 하고 여기에 맞추라고 하려고 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그러면은 여름방학 때 화학1을 시작을 하면은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주 2회씩 해야 돼요. 화학 같은 경우는 1단원이 킬러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한테 이거는 내신을 극상위권 아이들 1등부터 한 5등 사이 얘네들이 이제 1등급 받거든요.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한 2-3명 나올 거예요. 과목당. 그러면 이제 1등부터 5등 사이 요 아이들한테만 유리하고 나머지 6등부터는 그냥 다 버리는 과목이거든요. 집중 주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아무튼 진행이 됩니다. 이 두 학교는요.
그래서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반을 만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리학 원은 1단원 역학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1학기 중간고사 여기가 킬러 단원. 그러니까 여기만 잘 넘어가면은 2학기 때까지 좀 편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성문고, 배분고는 이제 시험 범위가 누적으로 가서 2학기 기말이 되면 전범위가 돼요. 네,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 시험 대비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세요. 전범위를 다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원은 1단원 양적 관계가 별표 3개 해주세요. 제일 어려워요. 수능에서도 제일 어렵고 내신에서도 제일 어렵고.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인데 차라리 수능이 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수능에서는 이 양적 관계 킬러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근데 내신에서는 여기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24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소 4문제에서 6문제 나와요. 서술형이 있으면 서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0분 내에 못 풉니다. 50분 내에 못 풀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 화학 저희 개강반이 있는데 신규 개강반이 있고 총 이제 뒤에서 설명하게 드리겠지만은 제일 잘하는 반이 한 반 있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 반이 한 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개강반이 있어요. 근데 신규 개강반이랑 한 바퀴 한 반이랑 교재는 똑같아요. 심화 교재로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심화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차피 중간고사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문제가 내신 문제가 고3 모의고사에서 거의 숫자만 바꾸고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부흥고 같은 경우는 고3 3월 킬러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심화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점수 안 나와요. 그리고 공부하는 법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심화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제일 윗반 요 한 반만 제외한 나머지 반들은 문제풀이 특강도 필수 특강으로 집어넣어요. 안 그러면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이 중화반응 양적 관계 요게 별표 2개. 두 번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킬러가 2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다른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2문제. 그래서 제가 화학 선택하는 아이들 1등급을 만약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바란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커에 47점 한 문제예요. 그럼 1등급을 바란다는 얘기는 만점을 노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점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제가 화생을 선택하지 말라고 해요. 화생 2개 선택하면은요, 진짜 애들 머리가 터져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제일 부족한 과목 2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잖아요? 30분이거든요, 모의고사. 수학은 100분이잖아요. 차라리 수학 한 번 보는 게 낫지. 과탐 2개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다 기절을 해요. 왜냐면은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정말 1분 1초도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문제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그런 과목이 2개예요. 이 2개를 수능으로 선택을 한다. 1등급 받기 힘듭니다. 2과목 다. 너무 힘들어요. 대신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이 컷은 얘가 제일 낮잖아요. 41점. 그럼 3점짜리 3문제거든요. 그러면은 킬러를 던지자. 2문제. 풀지 마. 나머지 18문제 B킬러를 퍼펙트하게 만들자. 이게 퍼펙트해지면 그 다음에 킬러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요. 그러니까 2등급 받기는 나쁘지 않아요. 생명과학도 유전이죠. 그러니까 이 유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앞에 근육과 흥분이동이 있는데 요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걸쳐 있거든요. 요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운다? 점수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우리하고 다니는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 생명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 그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잘 나오면 되니까. 그냥 외우면은 망하는 단원이 바로 이제 3단원, 4단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원은 공부하기 매우 편한데 제가 의문사가 있다고 했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도표 분석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하나의 그림에서 그 3학년 졸업생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의 그 자료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대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빼먹어도 네, 자기가 틀린 답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도 자기가 내가 수능을, 그러니까 이 네 과목을 내신 준비할 때는 자기가 내가 이 과목을 수능 선택할지도 몰라 라는 가정 하에 네,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과목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비고3 아이들도 저한테 추를 얘기를 하는데, 내신 추는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수능을 선택할 게 아니라면은 3학년 때 빡세게 공부해서 네, A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A 등급이 뭐 한두 명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예전에 성분고가 그랬어요. 생추가 A가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럼 B를 받더라도 100분이 환산하면은 100분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추과목은 굳이 내신 때문이라면 선행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화학, 생명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화투, 생투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압축해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말도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이 추과목 수업 시간에, 고3 추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아이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대요. 절반 이상은 자고 딴짓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터치를 안 하신대요. 어떤 분은 그냥 들어오셔서 얘들아 니네 공부할 거 있으면 그거 해 라고 하시고 그냥 수업 나가신대요. 어차피 수능 선택 안 할 거니까. 근데 내신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내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오면 제가 3주 내지는 4주를 내신 대비를 해줘요. 추가문제. 그럼 그것만 해도 A까지는 다 나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점수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추는 수능이 아니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년 6월에 제가 이제 그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요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추과목을 전략적으로 수능에서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번에 제 제자들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년 6월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내신은 크게 다른 학원하고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1인당 최소 200문제인데 이게 이제 고3 기출문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풉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직접 보강 하다가 지금 들어온 건데, 기출문제 통해서 실전 모의 테스트 하면서 내신 실전 감각 끌어올리는 건데, 아마 다른 학원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신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학원을 가셔도 저희 학원 선생님들만큼 학원 학생들에게 애정 갖고 계시는 분들 만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정말 저희 물리 선생님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안 되는 거 천천히 정말 설명 잘 해주시고, 저는 이게 고학년을 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막 제가 답답하고 막 그러면은 어머니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빨라요. 막 나와요. 애들이 물리 선생님을 더 좋아하세요. 애들이 천천히 막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저는 막 이러고 설명하고, 이해돼? 안 되는데 그럼 또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근데 아무튼 애정을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다룬다는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비고 물리학 이제 개설되는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도 물리 선생님이 이제 역학단원에 문제풀이가 이제 필수 특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필수 특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방학 때만 하고 3월부터 이제 종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강좌는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M6 보면은 기출핑 물리원이랑 자료재미인데 이 반이 이제 좀 잘하는 반이에요. 이 반이 이제 거의 탑 클래스 아이들인 거고, 나머지 반 아이들이 이제 좀 비등비등한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말씀드리면은 화학도 문제풀이 필수 특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재를 다 제가 만들어서 씁니다. 요 반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진행하는 반들인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만든 교재가. 그 다음에 요 T1 같은 경우는
교재가 좀 다르죠. 네, 요 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상위 반. 요 아이들은 지금 당장 그 내신 시험을 봐도 네, 만점이 나와요. 되게 신기한 게 부흥고가 시험이 일찍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일찍 끝나고 기말도 일찍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일찍 끝나가지고 아이가 복귀를 했어요. 근데 진도 나갈 수가 없어서 야, 너 선생님이랑 같이 내기 하나 해볼래? 그랬더니 뭐요? 너 1단원 배운 거 기억나?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예요. 10월쯤에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10월쯤에 너 화학원 1단원 배운 거 기억나? 그랬더니 선생님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부흥고와 신성고 시험지를 줬어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줬더니 이 녀석이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험 봐도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보다 잘하는 아이들. 그게 이제 요 반이고 나머지는 이제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요 반은 특강이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1 반은 특강이 없고 나머지는 이제 특강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구과학은 한 반. 지금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다 저희 학원에 이제 그 파트로 오시는 분인데 수업이 다 찾았어요. 그래서 2학년 억지로 만든 게 요거 한 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반도 아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지금 금요일은 오전 11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인데 이게 3월이 되면은 주말로 옮겨갈 거예요. 어차피 이 시간대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그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2학년 때 내신이 2등급이 나오든 1등급이 나오든 4등급이 나오든 열심히 해야 돼요. 빡세게 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정시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요번에 그 제 제자 중에 수능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올 1위였었어요. 원래 가채점 했을 때는. 근데 국어가 안타깝게 2점 차이로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어 빼고 나머지 1등급이 다 나왔는데 그 녀석이 그래요. 선생님 어차피 고3 때는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였냐? 고3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였냐? 선생님 자습인 거. 야, 자습을 안 하는 학생이 있니? 선생님 근데 자습을 안 하는 학생은 없지만 잘하는 학생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습 시간에 어머니들 보시면은 혹시 보시나요? 자녀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옆에서 혹시 감시 말고요. 감시 말고 혹시 이렇게 슬쩍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혹시 보시나요? 저희 그 텐투템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간혹 자주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걸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지도를 하는 편인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습을 못해요. 자습할 때 뭐 하느냐? 제일 많은 수가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하고 숙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하는 아이들은 따로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를 풀어요. 물론 그 문제를 풀어서 도움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상위권 아이들 몇 명을 빼놓고는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문제 풀이만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번 풀었으면은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왜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시작을 하셨지? 해설지랑 다른 부분이 여기인데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문제풀이 방식이 내가 생각할 때는 얘랑 비례니까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비례로 놓고 풀면 되겠다 라고 하면 다른 문제에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나?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와.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들은 비슷한 유형들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님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번 모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갖다 놓고 자기가 개발하는 방법으로 일반화를 시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일반화가 돼. 그럼 그때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는 그게 암기예요.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반화를 시켜보고 일반화가 되면 제가 아이들한테 노트 필기 다 시키거든요. 노트 맨 앞장에다가 적어놓으라고 해요. 그게 너희들 수능 볼 때 성경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바이블이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그 일반화된 내용을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외우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문제 풀이 같은 거.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30분 내에 다 풀고 만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치. 그 경험은 내신을 통해서 쌓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거든요. 오늘 그 설명의 하이라이트는요, 컨설팅입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